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평양 가자는데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폐기에 그런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는 남북 관계를 위한 어떠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또 대통령 판문점 회담 이렇게 많은 회담을 거쳤지만은 예. 북한의 입장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형식이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국제사회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 그 자체에만 계속 그 비중을 두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모든 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예. 우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입법부인 국회마저도 정부랑 같이 뭐 이런 냉철한 판단 없이 움직여져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되려 비핵화 협상에서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예. 이거는 사실상 북측은 김일성 체제 때부터 김정일 이거 수십 년 동안 뭐 전통적 우리가 많이 당했거든요. 많이 쏘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런 국제사회가 뭐 전례 없는 이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나마 북측이 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진정한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서는 길이 자신들도 사는 길이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서 지금 나온 건데 예. 이걸 중간에 우리 정부가 들어서 이 김을 다 빼버리면은 결국은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이 볼턴 국가안보비서관은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이 핵폐기는 비핵화는 1년이면 된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데 김정은은 전혀 그 1년 안에 이 가시적인 모든 조치를 끝내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 그래도 나중에 이 부담은 누가 다 이제 질 겁니까? 그래도 트럼프 1기 임기 내라고 또 시한까지 일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한이라는 게 또 바뀌었잖아요. 예. 보면. 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예.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 해놓고 지금 1년 9개월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김병준 뭐 비대위 대표가 직접 가서 김정은 얼굴 앞에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빨리 해라라고 강력히 촉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게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예. 뭐 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마치 국회가 그냥 우리 제1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뭐 의기장 놓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해요. 예. 되려 대통령 남북 간의 국가와 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정상회담인데 거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 입법 기능을 가진 입법부인데 상권 분립에 의한 우리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갔다 오고 우리들은 우리대로 또 이제 남북 간에 뭐 인민 최고회의 이런 뭐 양 국가 간의 의회 차원에서 교류뿐만 아니라 가서 또 김정은 위원장 또 국회 차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지고 그 협상장에 우리가 옆에 앉을 것도 아닌데. 그런 뭐 이렇게 뭐 국회 우리 야당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일단 정부 쪽 설명은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일단 내년 1년 정도의 예산만 추계해서 첨부했다.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국회에서 그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가 일단 여야 간에 했습니다만 정상회담 이후에 비준 논의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자, 이 비준 문제도 말이에요. 이것도 비준은 이 재정 추계 이 비용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내용 성격대로라면 이 경제협력 분야가 앞으로 철도 도로에서 끝날 것이냐? 예.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제 재정이 투입될 건데. 예. 이걸 뭐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내년 일정 부분만 이렇게 뭐 그 정도만 들어가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자,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는 너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북한이 당연히 이런 비핵화 조치를 하고 나면은 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제 이 경제 개발이라든지 그 평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따른 이런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인데 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도 끝내기 전에 이 제재를 최고의 그런 압박으로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려 이건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이 비준 동의안과 또 이제 재정 추계를 통해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결정을 국회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이후에 한다. 한참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가지고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지금까지 그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대통령, 우리 특사단 입에서만 나왔지 김정은 입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그걸 받아와라. 이번에 제대로 좀 해라 이거죠. 제대로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씀 안 해도 국회에서 비준할 거 하고 또 국회에서 또 대표단 꾸려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알겠습니다. 관계 또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입에서 직접 언제까지 어떻게 없앤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대목은 그 정도 여쭤보고 지난번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을 역설하신 대목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부족한 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등을 두고 이거는 이 세금 중독 정책이다라고 비판하셨잖아요. 근데 출산주도 성장 신생한테 2천만 원 주고 20살까지 월 33만 원 주고 이건 더 강한 세금 중독 아닙니까? 자, 지금 현재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출산이 40만 명 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작년에는 35만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32만 명 정도로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년도 27조 6천억 정도의 이 저출산 대책 그런 국가 예산만 하더라도 이미 출산아이 한 명당 국가 재정이 약 9천만 원이 넘게 투입되는 행식입니다. 이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7조 6천원의 이런 저출산 예산이 정부 14개 부처의 68개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사실상 국회의원 우리 어제 국회의원들 다 우리 붙들어 놓고 이 사업 저출산 사업 10개만 한번 짚어봐라 가도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예산 낭비만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좀
공격적이고 예. 또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도 제대로 예. 하면서 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8월달 고용 통계가 이제 발표됐잖아요. 뭐 나쁜 결과가 나왔죠. 정말 뭐 실직자 113만 명의 IMF 이후에 최대 실업률에 예? 특히 40대의 실직률이 지금 가장 30여 년 만에 높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깨진 독에 그냥 물붓기식으로 또 내년에 재정 확대 국가 예산 뭐 막 투입하겠다는 건데 아하. 차라리 그럴 거면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정원 17만 4천 명 정원하는 것도 일자리 대책으로 잡아놨어요. 예. 공무원 정원은 공무원 정원인 것이지 그게 일자리 늘림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예. 그 17만 4천 명 공무원 정원분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이 무려 360조입니다. 네네. 이 공무원 정원 이 계획을 철회하고 되려 지금 우리가 좀 이 저출산 문제를 보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되고 재정 투입도 여기에 가장 우선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 출산 장려금 2천만 원과 향후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서 8천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면 합계 1억입니다. 네. 이 재원이 연간 18조 원. 그리고 이걸 20년 동안 치면 390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정원 계획만 철회시켜버리면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앞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딱 찍어놓은 장관 후보자가 있나요? 뭐 자유한국당이 찍어놓기보다는 국민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데요? 가령 교육부 총리 유원회 장관 후보 내정자죠. 거긴 문제 있다? 네, 그게는 정말 대표적이죠. 뭐 다른 분들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대표적이라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겠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